화학 우측 제1대구치의 프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30%로 히든 피셔를 따라 뎁스 그룹으로 주고 있는데요. 버즐이 그렇게 능숙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케버티를 형성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히든 피셔의 끝까지 330%로 연장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박스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방망이 형태의 518 벌을 사용하여 교류정을 따라 교두 외사면과 내사면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교두 내사면을 뒤지라듯이 쓸어내려서 일정한 두께로 깎는 모습이고요. 다시 교두 내사면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교두를 분리하여 삭제해야 균일한 두께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두정을 따라 등산을 하고 다시 교두 외사면을 비지하듯이 균일한 두께로 깎고 다시 교두 내사면을 삭제를 하는데 저를 원하는 방향대로 잘 움직이지 못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다른 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두를 분리하고 다시 내사면을 깎아주고 하지만 역시 벌의 움직임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같은 벌을 사용하여 옆면의 벌크 리덕션을 시행합니다. 옆면의 가장 근심에서 원심으로, 옆면의 가장 원심에서 근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며 벌크 리덕션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의 테이퍼가 이미 언더컷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역시나입니다. 여기서 미러를 이용해서 봤을 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또다시 벌을 움직이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옆면에 테이퍼를 보면은 각도를 보면 언더컷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교환면에서 미러를 보고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시하며 프랩을 할 때 이미 저의 옆날의 각도를 고려했어야 됩니다. 좀 더 벌을 눕혀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에서는 벌을 좀 더 눕혀서 사용하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네, 측과는 다르죠. 하지만 아까 교두 외사면 삭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러를 살피면서 조금씩의 프랩을 더하고 있고요. 다시 옆면에 언더컷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흡설면의 벌크 리덕션을 마친 후에 테이퍼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창 모양 벌을 이용해서 운전면에 폰택을 따는 모습인데요. 미러워크 익숙하지 않아서 벌을 위치시키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는데 벌의 움직임이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약간 지파먹는 느낌으로 벌을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 방향에서 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간신히 근심 인전면 삭제를 마쳤고 이제 원심에서 프락시멀 컨택을 따고 있습니다. 역시나 벌을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씩 엇나가면서 간신히 삭제를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협측 액션홀의 삭제를 진행합니다. 원심 측에서 시계추처럼 라운드 하면서 슬금슬금 근심으로 삭제를 하고요.
다시 나머지 삭제를 하고 다시 근심에서 원심으로 삭제를 진행합니다. 벼가 너무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환면에서 미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방향에서도 얼마든지 치아 장축과 벼의 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삭제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벼의 장축 방향과 마진을 잡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의 벼의 기울기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러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근심 측 삭제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러상을 머릿속에서 잘못 이해해서 원심 측 삭제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설면의 원심 측은 삭제가 가하고 근심 측은 삭제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제 인전면 마진을 형성하기 위해 협설에 형성된 액시얼 월의 마진을 이어줍니다. 역시나 핸드피스의 움직임이 능숙하지 못해서 벼를 위치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설축으로 연장을 시켜서 벼의 움직임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다시 추가적인 코너링을 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협설의 액시얼 월을 이어주는 느낌으로만 프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벼가 가하게 기울어져서 페이퍼가 가하게 주어졌네요. 네. 마진은 깔끔해진 것 같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상부가 거칠어서 다듬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심에서도 역시 벼를 위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진 부분을 다시 다듬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벼를 깊숙이 밀어넣어서 라인 앵글을 잘 형성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에서 라인 앵글 쪽을 다듬을 일은 없습니다. 교환면에서 보면서 라인 앵글 다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다시 협설해서 다이렉트 뷰와 미러 뷰를 활용하면서 라인 앵글을 다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과정이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정하는데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우식을 제거합니다. 프랩 전에 제거하고 치료 계획을 정확히 세웠어야 하는데 잘못된 순서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펄프가 노출됩니다. 삭제량이 크지 않은데도 펄프가 노출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프랩을 했던 치아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릭션 그립에 풋볼 쉐입 모양의 벌을 끼워서 주수 없이 교환면을 다듬고 라인 앵글을 다듬습니다. 역시나 벌을 위치시키는 데 있어서 손의 움직임이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풋볼 형태의 벌로 다듬는 작업은 끝났는데요. 우식 와동에 경계가 매끈하지 않고 풀의 에나멜이 있어서 다듬습니다. 프랩이 완료된 후에 지배치 모습입니다. 설명과 원심면에 테이퍼가 가루한 것이 아쉽습니다. 근심면도 매끈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벼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330 버를 이용하여 액세스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라운드 버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330 버의 역할입니다. 4번 라운드 버를 하이스피드에 장착하여 잔존 루프를 제거합니다. 하이스피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 제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져서 다시 주수 없이 프릭션 그립에 끼워 잔존 루프를 제거하고 액세스 캐버티 월을 다듬고 있습니다. 펄프 플로어와 펄프 챔버 월이 만나는 부위를 다듬어 주는 것도 4번 라운드 바로 진행합니다. 이제 하이스피드에 2번 라운드 바를 연결하여 액세스 캐버티 프랩을 계속합니다. 토솔이 덴틴이라고 여겨지는 부위를 제거하면 됩니다. 하이스피드로 계속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해 펄팔 플로어를 과도한 삭제를 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프릭션 그립으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탈 캐너의 링구얼 쪽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번 라운드 버를 하이스피드에 끼워서 삭제를 진행합니다. 역시나 하이스피드라서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프릭션 그립으로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디스탈 캐널 상부에 덴티널 쉘프를 제거하여 디스탈 캐널의 오리파이스를 노출시키려 노력하였고 메지얼 캐널의 이스스무스와 ML 쪽을 프랩하여 오리파이스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지얼 캐널의 이스스무스도 같이 프랩하고 있고요. 어디가 삭제해야 될 터셔리 덴틴이고 오리파이스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엔도 익스플로러를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끈적끈적한 부분이 터셔리 덴틴이라는 것을 텍타일 센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엔도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볼 필요가 있지만 좀 더 능숙해진다면 라운드 버의 촉감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라운드 버로 위지알 캐널의 오리파이스와 이스스무스를 프랩합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오리파이스가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디지털 캐널의 액세스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타이 패스파일로 디지털 캐널의 프랩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오리파이스가 잘 보이지 않거나 할 때는 나이타이 파일로 살짝 집어넣어 오리파이스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캐널이 크고 명확할 때 좀 더 라운드 버를 이용하여 캐널의 3분의 2 지점까지 잘 보이고 이나 얇은 나이타이 파일을 넣었을 때 전혀 저항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나이타이로 형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완벽한 액세스의 형성이 되기 전에 나이타이 파일로 과도하게 프랩을 하는 것은 파일 프럭츠의 위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현미경을 이용하는 스트라이트 라인 액세스 형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실습을 하였더니 기본적인 원칙과 프로토콜이 다 있고 마음대로 액세스 프랩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개로 지금 디지털 캐널 프랩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양 끝에서 프랩을 하고 다시 가운데에서 이스스무스를 향해서 양 끝에서 좁혀 나가는 식으로 프랩을 하였습니다. 이제 미지얼 캐널의 삭제를 위해 다시 엔도돈틱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찔러보고 있습니다. 라운드버를 이용하여
터셔리 덴틴을 제거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힌트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리파이스가 보였기 때문에 라이타의 파일을 집어넣어 확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디스탈 캐널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좀 더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확대한 다음에 라이타이로 적극적으로 프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액세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패스 파일로 캐널 프랩을 진행하고 있네요. 일단 MB, ML 모두 DB-DL까지 전부 오리파이스가 어느 정도는 형태가 잡혔습니다. 라이타이 파일을 이용해 ML 캐널의 프랩을 계속합니다. 이제 캐널의 형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디스톨 쪽을 살펴보면 디스톨 링구얼 캐널의 오리파이스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윗부분에 가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다이아몬드 하이스피드 벌을 이용하여 윗부분을 삭제해 봅니다. SS 프랩 초기에 롱쉔크 라운드 벌을 써서 미리 삭제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원심면의 무식 제거 후 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삭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벌로 삭제를 계속하는데 이 직내에서는 다이아몬드 벌을 사용하여 임상 시간이 단축됐을지는 모르나 프랙티스의 목적을 사용하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툴더라도 써야 할 기구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프랙티스를 진행해야 임상 실력이 쌓여갑니다. 아직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확실히 오리파이스가 전보다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디스톨 링구얼 캐널 위에 덴티널 쉘프가 완벽히 제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프랩을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